자,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틀을 쓰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그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URL에다가 물음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한다. 사용자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보통 경우는 이렇게 넘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넘기세요. 로긴 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갯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URL 뒤에다가 이제 name equal 데이터, and name equal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붙여가지고 넘길 수 있어요. 얘는 한 줄로, 텍스트 한 줄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제한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 폼 태그를 만들어요. 저희가 입력하기 위해서 폼 태그를 만들었는데, 폼 태그 안에 메소드라는 속성이 없어요. 메소드라는 속성이 없으면 기본은 get이 됩니다. get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되셨나요? 이거 아까 전에 테스팅을 해드렸는데 write.jsp에서 바로 리라이트 하자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서 세워요. 잠깐 세우면 URL이 어떻게 나왔지 이걸 알 수가 있으신데,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실행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리스트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등록을 눌러요. 누르신 다음에 막 뭐라고 치고 등록하시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붙게 된다 그러죠. 붙게 된다는 거죠. 아시죠? 이렇게 붙는 거를 get 방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넘길 때 첫 번째는 URL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넘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폼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폼 태그를 이용해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입력해서 사용되는 태그 중에서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풋 태그의 타입에 따라서 얘가 이제 무슨 형태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개 중에서 풀다운 메뉴를 만들어서 쓰는 셀렉트 태그가 있습니다. 셀렉트 태그.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여러 개의 글자를 입력하는 텍스트 에리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어. 요 세 가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입력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폼 태그에다가 요 태그를 추가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하시고요. 만들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밋을 만나게 해야 돼요. 서밋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 태그를 만들어서 쓸 때는 기본은 여기 기본은 get 방식입니다. 기본은 get 방식. 위에 써져 있죠? get이고요. 저희가 메소드 속성을 지정해서 메소드라는 속성입니다. 속성을 지정해서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get이나 또는 post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파일 첨부할 때는 post 방식입니다. post를 지정할 수 있다. 속성을 지정해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쪽에 서밋은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서밋은 버튼을 만듭니다. 서밋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서밋을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서밋 폼태그.폼.서밋 함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서밋은 폼 태그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폼 태그에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밋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호출하는 방법은 버튼을 만드세요. 버튼이나 인풋 태그를 만듭니다. 인풋 태그 안에 태그의 타입 속성 속성을 이제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브밋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 클릭 하면은 얘가 호출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버튼 태그는 기본이 서브밋 속성이에요. 서브밋이라서 버튼은 서브밋을 작성을 안 해도 되고요. 인풋 태그는 기본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인풋 태그는 타입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버튼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폼 태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출하게 만드는 거는 거의 폼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및
가로가 닫고, 그리고 호출이 돼서 얘가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 처리돼서 그 액션 부분에서 설정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희가 폼 태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서버 쪽으로. 그러면 서밋이 필요한데, 서밋 호출. 그 서밋 호출하는 방법은 1번 버튼 태그를 만든다. 기본 타입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타입을 지정을 안 해도 되시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죠. 호출을 클릭 작성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예, 저 표시된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얘가 서밋 호출하게 되고요. 인풋 태그에는 기본이 텍스트입니다. txt. 그래서 인풋 태그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타입 있고 서밋이라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얘도 이제 작성한 다음에 클릭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폼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폼에 대한 거 선택을 하시고, 서밋 가로 닫고, 이러시면 이제 서밋을 호출하는 거죠. 직접.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으로 직접 호출을 해서 얘를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받는 쪽은 액션이 받습니다. 액션 속성이 없으면 같은 URL을 호출하게 됩니다. 같은 URL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처리를 해볼 건데요. 어제 만들었던 거는 라이트 폼을 한 개 만들었어요. 폼 태그 만들었죠. 이렇게 폼 태그 만들었고, 액션을 줬습니다. write.jsp가 받는다. 아시겠죠? 액션을 줬는데 메소드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얘는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get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get 주소 뒤에다가 붙여서. 그래서 저희가 전달해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멈춰놓고 보시면 여기 뒤에다가 붙는 게 get 방식이죠. 물음표, 이게 name이죠. name 이꼬르 그 다음에 value. 요 name 요 이름으로 받는다. get parameter request get parameter 가로 열고 석답을 찍고 content라고 써야 한다. 그래서 content라고 써야지만이 이걸로 받는 거죠. 이때 태그는 요 content는 name에다 쓴 거예요. name. name 이거죠. name. 그러니까 name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name이고요. 그 name을 content라고 썼기 때문에 얘를 이제 content 이렇게 컨텐트로 받는다. 그 얘를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화면에서 받는 데이터 이름과 데이터의 네임과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받는 데이터의 이름을 맞춰줘야 되고요. 얘를 이제 부여객체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부여객체에 set 컨텐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죠. 이해되시겠죠?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스프링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알아서 자동으로, 그러면 안 맞추면은 자동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하려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덕지를 줘야지 자동으로 되는데, 이해되시죠?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얘를 자동으로 만들려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서 객체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제 리퀘스트에 전달이 돼요.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 지금 인풋 태그입니다. 폼 태그에 뭐 인풋 태그나 이런 텍스트 에리어를 쓰고 있는데, 뭐 인풋 태그 또는 이제 텍스트 에리어 또는 셀렉트 이 중에 셀렉트 태그의 이름과 이걸 맞춰야 돼요. 태그의 이름 name입니다. name이라고 지정한 속성 예, 속성과 그 get parameter에 받는 요 문자열, 저희가 서버 쪽에서 서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서버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get parameter의 여기 이름, 컨텐트가 이름이죠. 그 속성, 데이터템의 속성의 이름, 속성의 데이터 이름과 요게 이름이거든요. name, 컨텐트가 이름입니다. 이름. 그 프로그램의 get 파라미터의 이름, 여기죠? 예, 이름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 데이터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어 안에 저희가 쓸 때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 에리어 name 이꼬로 이렇게 쓴 거예요. name 이꼬로 싹 다 붙이고 이제 컨텐트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이 받을 때 get 파라미터 name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한다.
get 파라미터 이렇게 JSP에서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컨텐트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얘 컨텐트, 얘 컨텐트 보이시죠? 네? 이걸 맞춰야 합니다. 부여객체. 부여객체에서는 세터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 부여점 set 해가지고 set 파라미터가 아니라 set 컨텐트 이렇게 되는 거죠. 컨텐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데이터 받은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 컨텐트 요겁니다. 요거 컨텐트 여기 컨텐트 얘 컨텐트 얘도 컨텐트 부여 컨텐트 되셨나요? 되시겠죠? 컨텐트 그리고 맞춰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DB입니다. DB 그 DB 테이블이 보드 테이블이거든요. DB에 보드 테이블 안에 거기에 보시면 컨텐트가 있어요. 이렇게 컨텐트 요겁니다. 컨텐트 얘 컨텐트 얘 컨텐트 셋 컨텐트 얘 컨텐트 되시겠죠? 아 이러면은 뭐 자동으로 된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냥 다 컨텐트면 다 싹 컨텐트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같은 이름끼리 얘가 컨텐트면 같은 이름끼리 이렇게 집어넣어라. 얘 같은 이름끼리 집어넣고 같은 이름의 세터 집어넣고 같은 이름의 테이블에 집어넣고 이해되시겠죠? 이걸 맞춰야 한다. 모델입니다. 모델 이런 거를 맞춰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MVC의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모델 이렇게 맞춰서 처리를 해주세요. 모델 되시겠죠? DB에서 꺼내가지고 가져온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거꾸로입니다. 이제 거꾸로 DB에서 꺼내요. 아셨죠? 꺼내시면 이제 DB의 보드의 컨텐트 꺼내오면 set 컨텐트 해가지고 쓰시고 얘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서 화면에 표시할 때 컨텐트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부여객체를 한꺼번에 저장을 해서 넘겨서 사용하니까 컨텐트 이거 이름을 다 맞춰줘야 한다. 이름을 맞추면 자동으로 착착착 되는데 이름을 안 맞추면 데이터 하나도 안 넘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데이터를 넘겨봤는데 선생님 널이에요. 이런 건 뭐라고요? 이름이 안 맞았어요. 이름이 짝짝짝짝 맞아야 되는데 이름이 안 맞았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프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와요. 이런 얘기는 이름을 못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수분 그림 찾기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요 내용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작성을 해 보시면 됩니다. 샌드리액트에서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제가 지금 데이터 받을 때 컨텐트를 받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찍어봤습니다. 그냥 DB에 집어넣은 건 안 하고 이제 DB랑 연동해서 처리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하셔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썼는데, 폼 태그에서, 이제, 아무것도 선언 안 하면 get 방식입니다. 넘기는 방식이, get 방식. 폼 태그에서 여기 아무것도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폼 태그에, 예, 메소드 방식, 넘기는 방식입니다. 메소드를, 보통의 경우는 get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메소드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선언하는데 얘는 생략하면 get 방식이 되는 거죠. get 방식이 된다. 방식으로 주소 뒤에 붙습니다. 주소 뒤에 데이터가 붙는다. 데이터를 붙여서 넘긴다가 됩니다. 넘긴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그 텍스트 에리어 썼으면 데이터가 많겠죠. 데이터가 커집니다. 점점.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점점 커지면 뭘로 쓰시냐면 이제 get 방식으로는 데이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메소드를 여기다 지정을 합니다. 자, 메소드 지정해 주세요. 메소드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시고요.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고 싶어요. 되셨죠? 네, 이러시면 주소 뒤에 안 붙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브레이크 세우겠습니다. 리스폰스 샌드리액트 주소 처리해서 바로 안 보내고요. 예, 저장했습니다. 뒤로 가기. 새로 고침 하세요. 새로 고침 하시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F12 누르세요. F12 누르시고 저희가 화살표에 폼 태그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 폼 태그가 나오는데 폼 태그 안에 이렇게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등록 누르면 예, 눌렀습니다. 등록 누르면 시소 때문에 이쪽으로 가긴 했는데 시소 때문에 이쪽으로 갔어요.
브라우저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주소 뒤에 데이터가 안 붙었어요. 안 붙었는데 콘솔에 찍혔어요. 데이터가 넘어왔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넘어왔는데 브라우저는 안 찍힌다. 아시겠죠? 안 찍히고 어디에 포함도 시켜서 데이터가 넘어가요? 데이터 부분. 여기가 데이터가 넘길 때 세 군데가 있다. 1번 URL, 2번 헤더, 3번 데이터. 되시겠죠? 이 데이터 부분에 포함시켜서, 여기 포스트 방식이면 데이터 부분에 포함시켜서 넘어가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다음 파일 업로드된 경우, 데이터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 URL에서 주소가 너무 길게 많이 돼 있으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이제 주소만 나오도록 만들고 데이터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게 됩니다. 일반 게시판에 글 쓸 때도 이제 보통의 경우는 포스트 방식을 써요.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데이터를 길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주소란에다 전부 다 표시를 할 수 없어요. 되시겠죠? 표시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샌드리렉트를 이제 바로 보내시면 지금은 확인했으니까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면 데이터는 나오지만 이제 일단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통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은 내용 부분만 했습니다. 내용 한 개의 항목당 지금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트스트랩을 쓰려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시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W3스콜스의 부트스트랩을 찾아가는 거죠. 저희가 W3스콜스의 부트스트랩 찾아가서 3를 쓰기로 했으니까 3 클릭하시고 4를 쓰려도 내용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게 폼입니다. 폼. 그래서 폼스 또는 인풋스2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니까 모양을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 그래서 인풋 태그나 인풋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 입력할 때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입력하는 거 한 개당 div 한 개를 만드니까 div 한 개에 해당되는 폼 그룹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형태를 이렇게 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럼 복사해서 쓰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텍스트 에리어에 해당되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형태의 텍스트 에리어 내용만 했는데 제목도 필요해요. 제목도 필요하면 제목은 이메일 부분 요거 제목으로 고치면 되겠구나.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메일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죠? div 한 개를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div 한 개를 복사합니다. 되셨나요? 복사하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라는 거죠. 필요한 부분은 지금 텍스트 에리어 위에 div 여기입니다. div 한 개 항목당 div 한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을 좀 잘 해가지고 정렬을 잘 해서 이렇게 좀 들여쓰기. 얘가 그 브라우저에서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블랭크가 소스로 들어가긴 블랭크 막 스페이스바 누르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가 이메일이 아니고 이제 그 타이틀이죠. 제목 타이틀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제목이라고 쓰시면 되죠. 항목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입이 이메일로 되어 있는데 이메일이 아니라 제목은 텍스트입니다. 기본 텍스트. 근데 텍스트는 인풋 태그의 텍스트는 저기 인풋 태그를 쓰고 있고요. 인풋 태그. 그래서 인풋 텍스트 에리어 그다음에 셀렉트. 입력하는 태그가 3개인데 인풋 태그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걸로 형태를 잡아요. 타입 형태를 잡으시는데 여기에 텍스트입니다. 글자를 그냥 키보드로 쳐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D 써져 있는데 ID가 타이틀. ID 써져 있는 거는 이 4랑 맞춥니다. 4. ID는 여기다 써져 있죠. ID는 화면 제어를 위해서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클래스, 한 개를 선택할 때는 ID, 한 개 선택, 객지 한 개 선택할 때 ID.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ID를 썼어요. ID 타이틀이라고. 되셨나요? 얘가 여러 개로 충돌이 되면 그걸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넘길 때는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 안 써있으면 안 돼요. 네임. 이거 맞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셨죠? 맞힐 때. 네임 이꼬로 쌍따옴표 찍으시고 여기다 타이틀. 예. 넘어갈 때 요게 타이틀. 그럼 걔 파라미터의 타이틀. 잘 보세요.
넘길 때 저희가 여기다 썼네. 넘겨서 사용하실 때 이걸 전부 다 맞춰줘야 됩니다 라고 수정해드렸는데 맞춰야 합니다. 여기다 써놨네요. 그 폼 태그에 인풋 태그 쓰고 있죠.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을 이름을 똑같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타이틀. 그러면 여기 get 파라미터 여기 타이틀, 여기 set 타이틀 되시겠죠? 데이터베이스 얘가 타이틀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알면 쉬워요. 알면 그 내용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쉬워요. 그 스프링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계속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저장해서 넘기고만 잘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타이틀이라고 썼습니다. 네임. 요 네임이 중요한 거예요. 네임이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아이디는 여기 한 개만, 여러 개면 클래스.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게. 주석이 계속 있어서 계속 보셔야 되니까. 아이디는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언하게 되고요.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아이디는 객체 한 개만 선택할 때 쓰고, 클래스는 앞에다 점 붙여 쓰는데, 클래스 선언, 여기 클래스를 여기다 안에다 써서 클래스라고 쓰면, 여기, 저희가, 여기 클래스라면 얘는 여러 개. 여기 보면 div가 여기도 클래스, 폼 그룹, 얘도 폼 그룹.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구나.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클래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똑같은 이름으로. 아이디인 경우에는 충돌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는 이거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래서 name이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name이라고 쓰면 얘를 이제 get parameter value 여기죠. 이제 여기서 그 제목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제목 출력해 보겠습니다. 제목 출력해 보시고 그다음에 컨텐츠 이제 타이틀로 와야 되는데 타이틀 변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 할 때 여기 컨텐츠가 아니라 여기 타이틀. 그 다음에 스트링 여기 타이틀. 부여의 그 set 타이틀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 되셨습니까? 됐죠? 요걸 맞추라는 얘기예요. 요거 타이틀로. 여기 폼 태그의 네임이랑 여기 폼 태그 네임의 타이틀. 요 타이틀과 얘 타이틀을 맞춰라. 그리고 보드 부여 만들 거죠? 거기 set 타이틀. 되셨나요? 예, DB의 보드 테이블의 타이틀, 컬럼. 되시겠죠? 자, 작성자는 그냥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제목 쓰는 거는 아니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목과 여기 아이디하고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게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예,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다가 여기 이제 내용 쓴 거 밑으로 div 밑으로죠. 그 입력하는 거 하당 한 개의 div를 만든다. 이렇게 쓰시니까 div 밑으로 넣어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놓게 해서요. 한 개의 div를 통째로 복사 붙여놓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주석까지 했는데 주석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아이디는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 선언하고 객체 한 개를 선택한다. 객체 여러 개 선택할 때는 클래스를 사용하세요. 네임이 클라이언트 서버 쪽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여기 아이디는 이제 소스는 아이디가 있지만 서버 쪽이 아니기 때문에 HTML이라서 아시겠죠? 서버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코딩을 해서 그래요. 얘네들은. 그래서 네임을 꼭 맞춰줘야 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하시는 거는 작성자입니다. 작성자니까 라이터. 데이터베이스 부요의 라이터라고 썼습니다. 작성자.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고요. 받는 게. 그 다음에 아이디가 이제 여기 작성자니까 라이터. 마찬가지로 네임도 라이터.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폼이 만들어서 작성자 입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테스팅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그 아이디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요것도 복사하세요. 요 밑에 복사하셔서 밑으로 한 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면 밑으로 복사가 되죠. 네. 이 사용하시고요. 이제 폼 태그에서 저희가 화면에 안 보이게 입력하는 데이터를 화면에 안 보이게 요거는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인풋 태그를 쓰는데 그 인풋 태그 속성 중에서 타입 속성이 있는데 타입 속성 인풋의 타입 속성 형태죠. 타입 속성. 얘에 해당되는 속성을 패스워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워드로 설정을 하시면, 네. 설정을 하시면 얘가 안 보이게 돼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야, 속성 되게 많네. 그죠? 인풋 태그인데, 타입이 텍스트예요. 기본이 텍스트입니다. 근데, 기본이 텍스트인데, 지금 얘를 뭘로 하라고요? 여기 타입 속성을 패스워드라고요. 하시라고요. 그럼 이제 패스워드라고, 뭐, PSA, 컨트롤 스페이스버드는 패스워드가 보이세요? 패스워드. 엔터. 되시겠죠? 얘는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DTD에.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면 안 보여줍니다. 됐고요. 이제 저장하세요. 얘는 패스워드입니다. 키보드로 친 게 안 보여요. 입력하는 데이터를 화면에 안 보이게 하려면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을 패스워드로 설정한다. 패스워드로 설정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디자인, 클래스의 폼 태그 디자인, 아이디는 얘를 화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데이터 컨트롤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임이 데이터 넘길 때 네임입니다. 패스워드니까 PW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본인 확인용,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제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아이디, 여기 패스워드로 전부 다 바꿔주셔야 되죠? 아이디 패스워드, PW, 그 다음에 네임도 PW.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다 데이터가 잘 넘어가는지 보시는 거죠. 보셔서 사용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럼 write.jsp 가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 받는 것부터 받는다. 문자를 받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여기 타이틀 말고 이제 라이터. 이건 똑같이 쓴다. 라이터.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 PW. 여기 안에 있는 요 문자를 받은 거니까 라이터 받으시고 패스워드 PW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목 내용 작성자 쓴 것처럼 똑같이 저희가 작성자, 그 다음에 밑에는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했는지 씁니다. 작성자는 라이터,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PW. 다 맞췄죠? 그냥 똑같이 맞히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기도 편하고 찾기도 편합니다. 이런 거를 다른 이름으로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똑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PW 네임이다. 네임, 여기 네임 라이터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러 테스팅하러 가셔야 되겠죠. 등록 누르면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대로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는 뭐 홍길동, 그리고 비밀번호 1111 등록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됐고요. 비밀번호 지금 바꾸라고 나오는데 안 바꿀 거예요. 저장하겠습니까? 저장 안 해요. 저장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콘솔에 보셔야 되죠. 콘솔에 이렇게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가 잘 넘어가 있으셔야 됩니다.